네, 안녕하세요. 빠시용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고 저랑 또 오랫동안 알고 왔던 이 시장 전문가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마일리지맨의 부동산 한 책, 부동산 힐링. 일단 힐링, 뭐 힐링이나 한 책이나 아무튼 네, 좋은 맞습니다. 거죠. 마일리지맨의 부동산 힐링 네. 블로그를 운영해 계시는 파워 블로거시고요. 그리고 또 개별 밴드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마일리지맨 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일리지맨입니다. 아, 목소리 좋다. 아침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네.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들은 압구정 현대가 8억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은마가 5억이 떨어졌다. 4억이 그렇죠. 떨어졌다. 이런 기사로 계속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진짜 몇백, 몇천 단위인데, 여긴 수억대 단위여서. 그렇죠. 진짜 굉장히 크게 폭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런가요? 어떤가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사실 시장의 현장은 기사가 맞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우리가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시장 모니터링을 쭉 해서 시세를 계속 외우고 또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디커플링 됐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16일 12.16 대책 이후로 시장은 조정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조정세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구나. 그때만 해도 네. 뭐냐면은 한 달 정도는 매물이 안 나오다가 사실상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대략 한 22억 6천 이 정도 찍었을 거예요. 고점으로 해서. 고점으로. 그런데 그게 쭉쭉쭉 내려와서 사실상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1월 말 정도 갔을 때 가격이 34평 기준으로 3층이 제가 기억하기로 18억 7천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18억 7천. 7천. 네. 그게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되고 안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팔리면은 기준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단지를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 5단지가 전체 이 서울시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단지냐면은 사실상 잠실 5단지는 그 전에는 개포 1단지였어요. 왜냐하면 개포 1단지는 100%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투기꾼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거주하기 힘든 주택이란 말이에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15억, 16억 갈 때도 전세는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보다는 주로 전세 끼고 사놓고 나중에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보는 단지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 살아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단지나 4단지 같은 경우는 개포 1단지나 4단지는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할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10년 보유 5년 거주 이상 이제 한 물건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나올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된 후에 사업식 인가가 그 아래 3년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거래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래량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한 달에 많이 팔릴 때는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80개에서 100개씩 팔린 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한 달에? 와.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실거래를 보면은 한 달 보름? 한 달에 50개? 50개, 80개는 좀 아닌 것 같네요. 50개에서 60개 정도. 그 정도에서 꾸준히 좀 거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측정할 거는 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가격을 보고 측정하는데 음마는 뭐냐면은 음마는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치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서 쉽게 해서 몸빵 투자라 그러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나중에 재건축까지 보겠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다 와요. 왜냐하면은 과천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광교에서도 오고 동탄에서도 오고 마포에서도 오고 또 광명에서 오고 애들 교육 때문에 음마로 와서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실수요가 거의 사시는 분들의 실수요가 거의 7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기본 가격으로 측정하기가 또 어렵고요. 음마는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잠실 5단지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속도면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5단지를 측정을 했는데 5단지가 2월 제 기억으로 2월 6일 날 목요일 날일 거예요. 그때가
제가 5단지는 계속 보다 보니까 날짜도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외우고 막 보다 보니까 시장이 언제 반등하냐, 언제 바닥이냐, 언제 이것들 봐야 되냐 부분들 속에서 그때 3층 매물이 얼마에 팔렸냐면은 18억 6,500에 팔렸어요. 팔리고 그 주에 지나서 이틀 뒤에 금요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서 주말에 총 10개가 팔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19억대 초반에 있던 매물들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네. 시장에 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 주에 강남권에 있는 금매들이 같이 소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동에 있는 그 20평대들이 15억대 있던 매물들이 그때 한꺼번에 한 6개 정도가 팔렸고 동시에 그러면서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금매로 있던 매물들이 또 팔렸고 그 1단지는 그때 상가와의 협의가 잘 안 됐는데 상가와의 협상이 끝나면서 있던 매물들이 팔리면서 거의 일주일 만에 호가가 1억 5천원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대략 3주 만에 18억 6,500까지 팔렸던 그 3, 4평이 20억 5천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주 만에 한 2억 정도 올랐죠. 그러다가 마중님도 아시다시피 그 2월 말에 그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탁 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주식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네. 사상 최 그렇죠. 단기간 폭락. 그렇죠. 하루에 막 130포인트씩 이렇게 이제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금매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금매들 나오는데 뭐 강북에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금매들이 뭐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천씩 5천씩 이렇게 던지는 매물들이 재개발에서 사실 그 3천 5천씩 던진다는 거는 굉장히 그 많이 깎아서 이제 내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이 부동산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급하게 주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매물을 내놓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무슨 주식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내놓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주식 모임을 이제 해요. 네네. 그 주식 건물 분들하고 이제 가끔 모임을 하는데 어저께도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월 그 대폭락장에서 주식장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 투자 목적으로 사뒀던 것들을 거의 그냥 20% 전후로 해서 그냥 금매로 처리해갖고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을 하기 위해서 예. 뭐 던지고 나갔던 거예요. 3월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계속 이제 대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뭐 봉쇄 조치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투심이 위축이 됐죠. 또 하나 뭐냐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이제 확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세를 구하려고 그래도 집을 세입자들이 안 보여주니까 전세도 주춤하게 되고 특히나 매매가 금매로 나왔는데도 집도 못 보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못 보다 아시다시피 집을 못 보면은 네. 사실 매수자 입장에선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 네. 내가 만약에 뭐 15억짜리 아파트다. 근데 집을 볼 수 있으면 보고 결정하겠는데 집을 못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몇천 원 더 싸야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하겠다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급하게 파신 분들은 집을 못 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냥 시장에서 급금으로 던지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네. 네. 자, 네. 그러다가 네네.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에서 가장 가격이 현대에서 싼 게 압구정 현대 3차예요. 3차가 33평 기준으로 대략 한 작년에 전고점이 24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월 달에 금매로 23억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1억이 더 떨어져서 22억 5천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거래된가 이것들을 제가 봤더니 네네. 결국에는 이 매물들이 다 꺾여가지고 3월 말에 한 4개 매물 정도가 6층 매물이 20억 5천에 출발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1층, 2층들이 20억 5천 같이 있죠. 그러다가 6층이 3월 말에 먼저 하나가 팔렸어요. 20억 5천에. 거의 3억 5천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정도면은 거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전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한 15% 정도 빠진 와, 많이 금액에 빠진 거래가 거네.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게 팔렸다고 현장에서 소문이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냐면은 그 아래층에 있던 뭐 2층, 네. 1층, 네. 4층 매물들이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기준이 되면서 20억의 매물이 4개가 딱 포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간을 보기 시작하죠. 네. 집을 뭐 보기도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보는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뇌리는 나는 20억에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들. 왜냐면 그거보다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나는 10억대를 사고 싶다. 그래서 네. 19억대 내려오면 하고 싶다. 근데 주인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20억을 고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다가 현대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4월 그 둘째 주라고 봐야 되나요? 네. 4월 그 1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주에만 3차가 20억짜리 매물이 3개가 팔립니다. 예. 그게 왜 팔렸냐면은 제가 지금 밴드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제가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에 코로나로 시작된 이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은 결국에 다시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디커플링이 코로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은 금매는 팔리기 시작할 거다. 근데 그 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월 첫째 주부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명대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을 보기 시작했고 밖에 막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네. 날씨도 좋으니까 이제 막 놀러도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투심이 약간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압구정 현대 8차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만 거래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축인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도 그때 금매로 있던 매물들이 한 4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주 주말에 거의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4월 첫째 주, 4월 둘째 주라고 봐야죠. 4월 10일 기점으로 바닥에 있는 매물들은 그때 거의 다 정리가 되면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금매 매물들이란 건 뭐냐면은 예전부터 이제 5월 말 그 조건으로 이제 종부세나 이런 거를 피하고 또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원해서 나온 매물들, 그런 매물들이 이제 있던 매물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금매가 급금매가 돼서 바닥에 이제 깔려 있던 매물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팔리기 시작해서 실제적인 거는 최악의 순간은 그 순간을 통해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였나요? 총선이 이제 4월 15일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까지 분위기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 시장도 살고 그러다가 총선에서 어떻게 됐죠? 여당이 압승을 거둔 거예요. 완전 압승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냐면은 재건축의 특성을 가진 아파트들의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야당이 적정선에서 견제할 수 있는 표심만 나온다면은 우리는 좀 버텨볼 만하다. 그래서 간다 했는데 되려 여당이 거의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매도자들 중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재건축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 내놓은 거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표를 보고 내가 이 선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게 4월 둘째 주 주말에 매수를 하려고 찾아가면은 그런 매물들이 꽤 있었어요. 총선 보고 결정하겠다. 총선 보고 결정하겠다. 매도자들이 네. 총선을 보고 강남은 그런 게 되게 커요, 사실상.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성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했었는데 그런 매물 중에서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매도를 하겠다 결정한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깎아서 매물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압구정에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현대가 구현대하고 신현대에서 한꺼번에 이제 30평대 매물이 한 3개가 팔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하락해서 팔린 게 아니라 네. 대거에 있던 매수자들이 이제 흔들려서 이게 더 깎는 게 아니라 팔겠다 결정한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자마자 준비했던 사람들도 뭐냐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받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그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수한다고 이제 뭐 집을 보고 만나자 그러면은 뭐 이 가격에 딱 내놨다가 가격을 또 뭐 한 올리고 또 도망가고 뭐 이런 현상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압구정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재건축이지만은 기축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재건축의 속도가 붙어서 이게 뭐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압구정은 압구정에 살면서 네. 재건축을 바라보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빠숑님도 아시겠지만 넘버원 아파트잖아요. 사실상 네. 압구정이라는 것들은 압구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압구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만나면은 잠실 5단지를 팔고 가는 분들, 개포에서 팔고 가는 분들, 네. 그리고 반포 재건축을 팔고 가는 분들, 그리고 또 어디서 많이 오냐? 음마에서 넘어오고요. 네. 또 도곡동이나 렉스리나 이런 걸로 이제 애들 교육을 끝난 분들이 마지막 재건축을 보기 위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종착지네요. 그렇죠.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네. 지점.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 대기 매수가 꾸준히 있어요. 현재는 제 생각엔 뭐냐면은 시장은 약간 그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네. 재건축과 기축의 두 가로 나뉜다면은 재건축 아파트는 네. 현재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근데 기축은 적정 수준에서의 바닥을 딛고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여기는 분명히 뭐 20억짜리가 있는데 뭐 엄하게 21억짜리를 가서 막 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 그냥 이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에 그냥 찾아가서 있는 매물들을 소개할 때 부동산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들을 우선 브리핑을 하거든요. 맞아요. 싼 매물이 있어도 공동중개를 안 하고 단독 매물을 브리핑해서 여기서 더 싼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매물들을 먼저 뭐 소개해서 뭐 이렇게 좀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시장이 또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현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브리핑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블로그에 좀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가지실 분들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마일리지 맨님은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중개업자가 그냥 아니죠. 부동산 전문가고 그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약간 이렇게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현황을 중개해 주신 거기 때문에 비싼 건 비싼 대로 싼 데는 싼 대로 말씀해 준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고요. 이게 네, 뭐 맞습니다. 중개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은 예.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 뭐 평범한 그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요. 예.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저도 이제 집을 사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네. 이제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그 서울에다가 이제 좋은 데다가 이제 집을 또 하나 사놨고 그래서 네. 실거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할 때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은 나도 돈이 없이 많이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도 하락론자였다. 전세 살 때는. 그러다가 나도 10년 전에 내 집을 사면서 내가 부동산을 이제 눈을 뜨게 됐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재미있어서 계속 이렇게 흘러와서 이 흥미를 끊지 않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나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럼 결국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매물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지난 주말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압구정 이제 미성의 35평이 대지 지분이 18평 정도 돼요. 네. 18평 정도면은 압구정에서 지분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30평대 중에서. 네. 근데 그게 21억의 금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20억에 사겠다고 그걸 다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매도자는 안 팔죠. 안 팝니다. 네. 21억에서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20억 5천까지 따라왔던 매수자가 20억 7천에 내가 사겠다고 붙었어요. 근데 매도자는 안 판다고 이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그 매물이 결국에는 월요일날 팔렸어요. 21억에? 그렇죠. 아, 팔렸죠. 좀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급한 게 아니었네. 아니죠. 매도자는 상당히 급했어요. 아, 급했는데? 3월 달에 부동산을 왔을 때는 20억이라도 제발 팔아달라. 그런데 네이버에는 올리지 마라. 왜냐면은 소문나서 팔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집을 팔았다고 소문내기 싫고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조용히 팔아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매물들은 보면은 그냥 20억에도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때는 20억에도 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압구정은 그래도 압구정 하면은 현대라는 메인 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은 어차피 지분으로 가지만은 현대 아파트를 사러 먼저 보기 때문에 현대를 먼저 사람 찾아오기 때문에 미성을 잘 쳐다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가 팔리고 또 이 매물이 이제 주인이
한번 21억 5천에 맨 처음에 내놔본 거예요. 그래서 21억까지 조정이 돼서 내놨는데 이제 팔겠다고 마음먹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매수가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가격이 붙진 않았지만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 이번 정부가 여당이 지금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울이면은 재건축이나 이제 규제로 때려 막을 것 같은데 되려 왜 매수자가 붙지 하면서 주인이 바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매물을 깎지 않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깎고 내놔요. 그래서 매수가 붙으면은 잘 됐다 싶고 파는 건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를 조금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했을 때. 그럼 이것들도 좀 미묘하긴 하지만 결국은 3월달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가격이 더 났었는데 매수자가 없었고 이게 3월달 지나서 4월달 되니까 조금 매수자가 들어본 거 보니까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아마 매수자들이 판단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하고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보면 대부분들이 그 상승과 하락과 조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8개월 동안 9개월 상승하고 이제 반등하고 그다음에 3개월 조정받고 이런 게 3, 4년 정도 이제 흘러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너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해서 이런 매수자들이 왔을 때 내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신규 급매들이 많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물들 중에서 이제 그 조정된 매물들이 팔리는 거지. 이게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뭐냐면은 급하게 팔 사람들이 갑자기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매물들 확 내놓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신현대 아까 말씀드린 압구정 현대 3차가 20억짜리 매물들이 다 팔렸어요. 5개 있던 게. 그리고 4층 매물이 하나 20억 5천에 이게 21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21억에 나왔는데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4층이 3월 달만 해도 4층 매물이 20억이 겨우 팔렸거든요. 힘들게 나와서 한 2주, 2, 3주 버티다가 그런데 지금 4월 달에 들어서 이 매물들이 20억이 하나 팔리고 다시 4층 매물이 나왔는데 21억이 나왔는데 매수자들이 20억 5천에 달라고 몇 명이 붙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바닥에서 21억에 있는 이 가격은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적정선에서 압구정에서 보는 시각은 이제 적정선에서 압구정은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 주만 해도 신현대나 구현대 30평대 매물이 있는 매물 급매물이 2개가 또 팔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비싼데도 조금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따라가는 거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번 주 들어서 매수 문의가 확연하게 좀 더 느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네. 아무튼 시간이 돼서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이제 강남 얘기에서 지금 압구정동 얘기다 많이 마무리했는데 이게 아파트 시황도 이렇게 재밌게 주식시장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처음 테스트했는데 이게 되네요. 그래서 2부에서는요 궁금하신 이제 반포, 반포 되죠? 그렇죠. 반포하고 잠실. 그리고 또 목동 되나요? 네, 목동 가능합니다. 근데 또 신규 입주 물량 많은 고덕. 고덕도 뭐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요즘 잘 나가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단지들, 정말 고가에서 많이 올랐던 단지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2부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